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책 바림소리입니다. 네, 청파동 올웨이즈 편의점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미 많은 독자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불편한 편의점,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 김호연의 불편하지만 사랑스러웠던 그 편의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이야기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불편한 편의점으로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출간 후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청파동의 골목에 올웨이즈라는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한 이 소설은 우리와 이웃들의 이야기를 재밌고 유쾌하게 그려서 더 친숙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2년 상반기에는 상위 서점들이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무려 70만 부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1년 예스24 올해의 책과 22년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편한 편의점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열기는 아직도 한창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이어받은 그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머물고 사연이 오가는 그 불편한데 자꾸 발길이 닿는 편의점에서 울고 웃기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편한 편의점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던 시점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총 8개로 이루어진 에피소드로 각 장의 중심 인물이 바뀌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는 1편과 다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숙은 점장이 되어 있고 편의점을 팔아치우자던 염려사의 말썽꾼 아들인 민식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지, 주유수당은 어떻게 해야 줄일지에만 골몰하니 말이죠. 그러다가 독고의 후임으로 근무하던 야간 알바 곽 씨가 편의점을 그만두면서 커다란 덩치와 부담스러운 행동이 꼭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남자가 야간 알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1년 6개월 전 서울역 노숙인 독고시에서 올웨이즈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새벽을 지켰던 바로 그 독고를 생각하는 새로운 야간 알바 근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황근배라는 이름 대신 홍금보라는 별명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마냥 느긋하게 손님들을 맞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켜나가는 이 40대 남자는 마치 독고와 흡사한 느낌입니다. 근배는 알바의 달인이라도 되는 양 매우 화려한 알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어수룩하고 거기에 수다쟁이에 오지랖은 우주 최강이라 점장 선숙 씨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친화력은 손님과 동료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미 주말 알바를 찾는 중이었는데 평일 야간 알바까지 구해야 하는 그녀에게도 취업에 계속 낙방하다 악명 높은 블랙 기업에 당할 뻔한, 그래서 자신을 호구 같다고 생각하는 최준생에게도 코로나 거리두기로 장사가 안 돼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정육식당 사장에게도 원격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열악한 집안 환경과 엄마 아빠의 잦은 다툼에 상처받는 고등학생에게도 심지어 건달기와 허세로 가득한 올웨이즈 사장 민식에게까지도 그는 따뜻한 관심으로 다가갑니다. 네, 여기까지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고요. 본문 내용 일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장 우선숙. 출근하던 선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연달아 자신에게 꽂히고 나서야 마스크를 안 쓴 걸 깨달았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 옆 고리에 걸린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까먹지 말라고 문 옆에 걸어두고서도 그냥 집을 나서기를 수차례. 이놈의 마스크는 써도 적응이 안 됐다. 코로나 시대 역시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 종족도 어쩔 수 없는지 백신도 영 신통치 않아 보였고 치료제도 지지부진이었다. 변이 바이러스인지 뭔지는 해괴한 이름을 달고 계속 튀어나왔고 돌파 감염이니 뭐니 해서 맞은 백신을 또 맞으라고 했다. 그것도 이번에는 다른 상표의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데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노인들에겐 위험하다고도 하는 등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바이러스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선숙 같은 소시민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 500m 남짓 거리를 걷는데도 숨이 가빴다. 한여름 열기에 마스크로 호흡까지 힘들어지니 살집이 있는 선숙으로선 밖에 나오는 일 자체가 불편했다. 선숙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산책할 수 있는 예삐와 까미가 부러울 지경이었다. 그나저나 오늘은 밤까지 일해야 해서 녀석들 산책이나 시킬 수 있을는지 걱정이 들었다. 딸랑. 행사 전단과 구인 전단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까지 덕지덕지 붙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매장 안은 시원했다. 자신의 직장 올웨이즈 편의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크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과거 직접 실내 포차나 호프집을 운영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만끽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왜일까? 오래 일해서? 익숙해져서? 아마도 점장이어서가 아닐까? 사장이면 매출과 운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알바는 급여도 적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불안하다. 그러나 점장은 책임감이 들긴 하지만 사장만큼은 아니며 알바보다는 급여도 많고 안정적인 자리다. 무엇보다 이곳은 선숙이 오랫동안 근무하며 터를 다진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즈 편의점이 아닌가. 지금은 동네마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끼리 경쟁하는 구도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매장이 줄고 있는 형국이었고 올해 초 숙대 정문앞 매장이 없어지고 나서 청파동 유일의 올웨이즈 편의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편의점 살림살이가 나아졌냐고? 택도 없는 소리다. 본사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곳이라고 나을 리가 없자는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더 많은 행사 상품과 저렴한 자사 상품들을 쏟아내는 반면 여기는 맥주 할인 품목도 줄어들어 얼마 전엔 4캔 10,000원 맥주 단골 손님마저 잃어야 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 맥주 4캔의 안주거리를 사가던 그는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샌드위치나 버거 같은 신선식품을 해치워주는 기특한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언젠가부터 밀가루 회사 상표 맥주와 구두약 회사 상표 맥주를 찾더니 급기야 골뱅이 회사 상표의 맥주까지 묻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있어도 드릴 여유가 없는 선숙으로선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아쉽네요 라고 한마디 던진 뒤 매장을 나섰고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다. 선숙은 그 특이한 상표의 맥주를 발주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고 아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야 했다. 색다르잖아. SNS에 올리기도 좋고 맛도 괜찮다더라고. 너도 먹어봤어? 엄마, 난 소주 파잖아. 근데 그런 거 초반에만 반짝하는 거야. 너무 걱정 마요. 아들의 말이 위안이 됐다. 비록 맥주 마니아 사내를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상이 만족스러운 게 어딨겠으며 다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살며 버티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원래 우리 편의점은 불편하기로 소문난 곳인데 어쩌란 말이냐.
일종의 될 대로 되어라 정신. 걱정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오는 손님들에게나 최선을 다하자고 선숙은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이 공간이 좋았다. 부족하고 모자란 꼴이 자신의 인생과 닮아서였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근근히 운영되는 게 적자 인생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소심인 오선숙 같게만 느껴졌다. 시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는 찰나 근무 조끼를 벗은 반팔 셔츠 차림으로 곽 선생이 다가왔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피로감에 젖은 눈빛에는 민망함이 겹쳐 있었다. 평소 표정 변화가 없는 곽 선생답지 않은 모습이 선숙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점장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해 마스크로 입을 봉한 건지 의심이 가던 이 사내가 하자는 이야기라면 안 듣고도 뻔하다. 그녀는 불길한 느낌을 애써 지우며 곽 선생을 빤히 바라보았다. 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주일 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가 며칠 전 하루 휴무를 부탁할 때부터 뭔가 일이 있을 듯 했다. 저 곽 선생님, 새로운 일자리는 구해놓으신 건가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었다. 곽 선생은 지난 1년하고 수개월간 편의점의 밤을 지켜줬지만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다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곤 했다. 시제는 종종 틀렸고 다달이 바뀌는 행사 내용도 헛갈렸으며 포스기의 부가기능 사용법도 여전히 서툴렀다.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면 좀도둑을 잡는 것이었는데 야간에 물건을 슬쩍 하던 손님을 3번이나 잡은 눈썰미는 전직 형사라는 그의 이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예, 지방에 건물 경비 자리가 생겨서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어디요? 광주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아, 그럼 아름아름으로 구한 자리인가요? 휴무일에 고향 경조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제법 큰 빌딩 건물주더군요. 새로 경비를 구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편의점 일한다니까 이참에 내려오라고 합디다. 잠깐 고민 끝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일해야 해서 촉박하게 말해 죄송합니다. 선숙은 그가 촉박하게 말한 것보다 이렇게 달변인 게 더 서운했다. 무뚝뚝한 남자들. 말 한마디 표현 한 번 해주면 좋을 상황에서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래서 생긴 오해 역시 제대로 풀 줄 몰랐다. 곽 선생 역시 다르지 않았기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건 저녁 알바인 정군도 마찬가지다. 입대를 기다리며 4개월째 알바 중인 이 청년은 돌부처나 다름이 없다. 물론 말 많고 화도 많은 50대 아줌마 점장이 두 사람에게 편한 상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죄송할 것까지야 있나요? 그나저나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일단 사장에게 말하고 구인 공고도 올려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곽 선생이 선숙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유리문을 열고 퇴근했다. 구인, 사람을 구한다는 것. 편의점 점장의 제1의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미 주말 알바를 찾는 중이었는데 평일 야간 알바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에 그녀는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활기차게 시작하려던 하루가 발목을 잡혔다. 오전부터 점심까지 손님들을 받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부족한 상품을 보충하고 새로 입고된 신선식품을 검수해서 진열했다. 짬을 내 유통기한이 막 지난 샌드위치에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보니 오후 1시. 이쯤이면 깨어났을 것이다. 선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통화를 살펴 영숙 언니 아들이라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이름을 강 사장으로 바꿔둔다는 걸 자꾸 미루고 만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손끝 하나 대기 싫어서다. 통화 대기음이 길어지자 짜증이 일었다. 이윽고 막바지에 맞추기라도 한 듯 전화가 연결되었다. 왜요? 주말 알바 구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곽 선생이 그만둔다네. 잠시 탄식이 들리는가 싶더니 강 사장이 퉁명스레 물었다. 얼마 달래요? 아, 그 아저씨는 암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참. 응? 그만둔다고 하던데? 이모. 그거 돈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알바비 인상 안 해줬다고 투덜대는 거라니까? 돈 좀 올려주면 그만둔다는 말 쏙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고향 광주에 건물 경비를 구했다고 서둘러 달랬어. 아이고, 아주 시나리오를 써오셨군. 이모도 참 순진하시긴. 내가 곽씨 아저씨랑 통화할게요. 참. 선숙이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강 사장은 전화를 끊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부터 자신과 곽 선생을 무시하는 내용까지 모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녀가 오늘 마주한 곽 선생의 태도는 진지했다. 그런데 대체 녀석은 무얼 근거로 곽 선생이 강짜를 부린다고 여기는 걸까?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강 사장, 영숙 언니 아들, 아니면 민식이. 30년도 더 된 어느 날, 교회에서 영숙 언니의 까불까불한 아들로 만났을 때부터 되바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날건달이 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이 녀석이 현재 자신의 상관이자 편의점 운영의 결정권자라는 점이다. 녀석은 편의점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운영에 관해선 티끌만큼도 모르는 데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발주 넣는 것도 직원 관리도 하기 싫은데 사장이니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시켜야 했고, 그래서 선숙을 점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민식은 편의점이란 원래 오토로 돌리는 거라며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형편 운운하며 점장 급여에는 짝이 굴었다. 그리하여 선숙은 알바 때보다 고작 40만 원을 더 받으며 발주부터 직원 관리까지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었다.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영숙 언니였다. 자신의 손을 잡고 가게와 민식을 함께 부탁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정군이 휴무를 신청했고 대체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 저녁까지 선숙이 꼬박 편의점을 지켜야 했다. 어둠이 찾아오고 퇴근길 손님이 들기 시작하자 피로가 훅 몰려왔기에 그녀는 즐겨 마시지 않는 에너지 드링크를 2개나 비워냈다. 그때 문을 열고 곽 선생이 들어왔다. 선숙은 시계를 살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렀다. 곽 선생은 정군이 오늘 쉰다고 들었다며 교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살짝 감격했던 선숙은 그의 심심함에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이럴 거면 일찍 나오겠다고 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좀 호기도 부리고 농담도 하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 참 답답했겠네 라고 생각하다가 집 나간 자신의 남편이 떠오르자 콧방귀는 이내 한숨으로 바뀌어 버렸다. 젠장. 이럴 때면 골든 리트리버가 그중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 매장을 떠난 야간 알바 사내. 그 인간은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잠시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치고 허기진 나머지 생각을 접고 귀가를 준비했다. 참, 강 사장이 퇴직 수락했습니다. 근무 조끼를 벗고 창고에서 나오는 그녀에게 곽 선생이 말했다. 그제야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숙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곽 선생에게 다가갔다. 강 사장이 뭐래요? 시급 올려준다고 가지 말래요? 예, 그래서 시급 5만 원 하면 안 가겠다고 답했지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유, 성질머리 하고는. 괜찮습니다.
그 친구 레퍼토리입니다. 벌써 수차례 들었어요. 제가 이 편의점 알바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곽 선생이 마스크 안에서 입꼬리를 실룩이는 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야간 알바 구인이 시급하다. 선숙은 에코백을 내려놓고 곽 선생을 나오게 한 뒤 카운터 안으로 진입했다. 안쪽에 자리한 컴퓨터로 알바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렸고 올레이스 편의점 전용 구인 전단을 출력해 볼펜으로 내용을 채웠다. 마지막으로 전단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뒤 곽 선생을 돌아봤다. 안 그래도 처지고 있었는데 일찍 나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갑자기 그만둬 송구할 따름입니다. 목례를 하는 그에게 그녀 역시 고개를 숙여 답했다. 유리문을 열고 나온 선숙은 주말 알바 구인 전단 옆에 방금 출력한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였다. 나원참 1+1 구인 전단이라니. 이 편의점이 알바 잡아먹는 곳이라 오해받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콧노래가 나왔다. 아들이 좋아하는 비빔밥, 삼갑김밥을 2개나 챙겼고 돌아가 예삐와 까미를 산책시킬 시간도 번 것이다. 역시 퇴근이 피로회복제다. 아까의 노고 남은 간대 없이 선숙은 종종 걸음으로 여름 밤거리를 지나 집에 다다랐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드렸습니다. 편의점이라면 저도 지친 하루의 끝이나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나 할 거 없이 지금도 아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불편해서 가지 않는 편의점도 있고 친절해서 자주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행사를 많이 해서 찾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불편한 편의점처럼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단지 하나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있는 어쨌거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살아야 한다면 진짜 삶을 살아야 했다. 무의식적으로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힘있게 내뿜는 숨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었다. 와 같이 말이죠. 결국 불편한 편의점이 저에게 주었던 것은 위로와 응원을 넘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닌 스스로의 변화 말이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는 게 싫은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바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넌지시 도와야 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불편한 편의점 2번째 이야기 리뷰였습니다.